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신상템들 한껏 모아서 팩폭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요. 제품의 장단점부터 추천하는 분들 그리고 꿀팁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오! 그럼 첫 번째 템은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인데요. 이름부터 너무 길지 않아요, 친구들? 보면은 레티놀의 그린티의 PDRN. 근데 그것도 모자라 스킨 부스터까지 합쳐진 앰플이다. 제가 요 아이를 처음에 딱 써봤을 때 느낌은 요렇게 레티놀 컬러 옐로우 베이스로 또 기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왜 지금 출시가 됐을까? 요게 가장 먼저 저는 든 생각이었거든요. 일단 요 발림감 자체가 이니스프리의 기존에 있던 블랙트 앰플 아시죠? 그렇게 영양감 있게 올라가는 수분감이었어요. 그렇다고만 무거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피부를 보습감 있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얘를 딱 발랐을 때 피부에 광이 진짜 예쁘게 돌더라고요. 또 PDRN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뭔가 그동안에 레티놀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그 레티놀의 함량이 나에게는 너무 세게 다가와서 도전해보지 못했던 분들, 특히 저는 이니스프리 하면 레티놀도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제 피부에선 너무 건조함이 느껴져가지고 쉽게 도전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괜찮더라고요. 저와 피부 타입이 비슷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 또 비타씨 라인 좋아하잖아요. 그거랑 함께 쓸 레티놀 찾고 계셨다면은 요 아이 추천드리고, 얘는 지금보다도 한겨울철에 훨씬 더 매력이 있을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린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까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가볍게 스킨케어 템부터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은 3C 피팅 메쉬 쿠션과 핏 쿠션 에그핏 커버를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쿠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먼저 요 3C부터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3C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신상템답게 요 퍼프도 와 진짜 짱짱하면서 얼굴에 딱 잘라붙는 그런 느낌이고요.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메쉬가 그동안에 출시됐던 것들 중에서 손에 꼽히게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딱 올려줬을 때 촉촉함이 먼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펼쳐지면서 우리의 피부톤을 가볍게 정리를 해주면서 두꺼워지게 만들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한 번에 커버력 있게 딱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렇다고 얘를 쌓아줘서 올려줬을 때 계속해서 커버가 되냐?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톤을 가볍게 커버를 해주면서 톤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지금 같은 여름철에도 물론 좋지만 개인적으로 가을 겨울에 조금 더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 팩폭 한 스푼은 이렇게 양을 덜 때 우리가 이렇게 툭 치잖아요. 그럼 이게 툭 빠져요. 이게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뒷면에 양 조절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받친 다음에 양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꿀팁을 또 드리고요. 얘는 밀어서 사용해도 정말 얇게 발리고 그냥 두드려서 펼쳐주셔도 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오늘 쓴 이 핑크 컬러가 예쁘거든요. 엄청 화사한 컬러감으로 올라가서 뉴트럴 톤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이것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정 화장도 어렵지 않고 이런 지속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쿠션이기 때문에 저의 또 밀착 리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궁금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우리 스브지브들 건성분들입니다. 나는 세이매트한 느낌을 내고 싶은데 피부에 건조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촉촉함이 유지가 베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은 강추드리고요. 다음 요 핏쿠션 같은 경우는 진짜 피에서 일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쿠션 글래스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거기에 깐달걀스러운 커버력을 쌓은 느낌? 대신에 커버력이 높아진 만큼 양이 조금 두껍게 올라가다 보니까 충분하게 양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해주지 못할 경우에 얘가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모공 기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다른 쿠션들처럼, 우리 기존에 있었던 깐달걀 쿠션들처럼 그렇게 크리미한 느낌까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밀어서 계속 쓰기보다는 가볍게 펼쳐주신 다음에 두드리는 거 추천을 드리고, 얘는 조금 힘 조절을 해가면서 양 조절을 해가면서 이런 두께감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피 자체가 조금 화사하잖아요. 근데 컬러감도 기존의 글래스보다 더 화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올리브영 매장 가셔서 테스트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5호 피치를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화사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랑 피부도 비슷하셨던 분들은 1.5 피치 추천을 드리고, 나는 커버력 있는 쿠션을 원한다, 여름철에 고커버 고밀착 깐달걀 느낌 내고 싶다 하는 지성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컬러 코렉팅 쿠션
쿠션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아멜리아 에스쁘아 두 가지인데요. 먼저 아멜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얘는 상세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워낙에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존재감이 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얀 베이스에 보라가 팍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19호, 13호 분들이 바르셔도 굉장히 화사하게 느껴질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양 조절을 못하고 너무 팍팍 올리게 되면은 피부가 굉장히 하얘지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써도 너무나도 좋은데 나는 자연스럽게 컬러 코렉팅만 하고 싶다? 정말 엄지로 콕 한 다음에 그걸로 전부 다 펼쳐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양 조절 안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만 하고 얘를 전체적으로 펴발라가지고 피부톤을 톤업 시켜준 다음에 그 위에 쿠션을 올려줬을 때 화사한 느낌이 진짜 하루 종일 지속이 돼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피부가 너무 밝아 느낌으로 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팍팍 찍어서 올려주게 되면 그렇겠지만 양 조절 내 딴에 한다고 해서 올려주면은 괜찮아요. 다음에 쿠션 베이스를 올려줄 거라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크닝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보완할 게 없을까?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딱 바른 즉시 광이 차르르 돌거든요. 촉촉함이 느껴지는 아이라서 이런 톤업류가 약간 그 매트해지면서 텁텁해지는 애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화잘먹까지 생겨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신에 단독으로 하나로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쿠션, 코렉팅 쿠션을 원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비추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은 에스쁘아 뉴트럴 모브인데요. 얘가 세 가지 아이로 출시가 됐는데 블루, 핑크, 뉴트럴 모브 이렇게 있거든요. 저의 최애는 이 뉴트럴 모브입니다. 아멜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얘는 양 조절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피부에 올라갈 때 굉장히 매끈하게 특히 이 퍼프가요. 우리 에스쁘아 퍼프 맛집인 거 아시죠? 애기 궁둥이 같이 조금 흡수하면서 내뱉으면서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양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절대 어려움이 없고요. 이 컬러감 자체도 흰기보다는 정말 모브빛이 차분하면서 화사함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적당하게 커버는 해주면서 우리의 노란기를 중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색상으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밀리에 비하면 더욱더 편안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면서 약간 피부가 맨들맨들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음에 쿠션을 발랐을 때 더욱더 잘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밀착력이 높아지는 느낌? 여기는 찹찹찹찹 화잘먹 느낌이라면 여기는 짝짝짝 밀착력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발렸습니다. 대신에 톤업까지 챙기고 싶다면 이쪽을 더욱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나는 자연스러우면서 어느 정도의 딱 그 컬러 코렉팅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에스쁘아가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단독으로 쓰기에는 컬러 존재감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는 비추입니다. 그럼 다음은 에뛰드의 더블 레스팅 아티스트 컨실러 팔레트인데요. 오늘 팩폭 리뷰인데 거의 추천템이지 않나요, 친구들? 근데 얘도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더샘부터 시작해서 루나, 베이지크에 디어 A까지 정말 많은 거를 써봤는데 에뛰드는 가장 큰 차이가요, 친구들. 진짜 딱 필요한 아이들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크서클 커버, 스팟 커버, 그리고 전체적인 스프레드 커버, 거기다가 커버 파우더까지.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우리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내장 브러쉬를 잘 쓰지 않아요. 저는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에뛰드 내장 브러쉬는 퀄리티가 솔직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요거의 제형하고는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본적인 커버를 해줬거든요. 그냥 가볍게 스팟 부분에 또드도둑해서 올려주면은 커버가 진짜 쉽게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 컨실러 쓴 다음에 파우더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에 텁텁해지기만 하고 커버력이 조금 지워지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파우더 안에 컬러감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얹어줬을 때 한 번 더 커버를 해주는 커버 레이어링 효과가 있습니다. 나 지금 내가 단어를 쓰는데 광고 같아. 내돈내산이에요. 에뛰드 연락 하나도 없었다고요. 무튼 그리고 저는 다크서클 커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로 한번 커버를 해봤거든요.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이 제형이 엄청 크리미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착 커버가 될까 싶을 정도로 엄청 화사하면서 밀착력 있게 올라가요. 그렇다고 엄청 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가볍지도 않고 진짜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커버력 있게 눌러줄 수 있을 정도로 나오면서 그렇다고 막 눈가 아래가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베이스 메이크업 퀄리티를 조금 높이고 싶다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총 두 가지 호수로 나왔는데 저처럼 21호, 22호에 걸쳐있는 분들은 두 가지 다 구매하셔서 우리 또 피부톤, 우리 또 얼룩덜룩 하잖아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외출하거나 할 때 쿠션이나 무너져서 수정 화장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그냥 쿠션 두드리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 있는 컬러들로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컬러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양 조절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팅 시켜주고 싶은 부분에다가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넓게 쓰는 거는 잘 손이 안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걸로 한 겹 이렇게 스프레드로 쓸 바에는 파운데이션 더 얇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삐아 컨실러 아시죠? 스파츌러 컨실러? 그런 거를 활용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밀크터치 신상 톤온 섀도우 팔레트 2종인데요. 해림쌤과 공동 개발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 써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뭔가 그 이슬쌤이 공동 개발한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음영 느낌이 있으면서 맑은 느낌이 베이스가 되면서 그 위에 펄이 차르르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밀크터치는 우리가 딱 해림쌤 콘텐츠를 그동안 잘 봐왔던 분들은 느끼실 만한 정말 음영 팔레트입니다. 그동안에 라이트톤 분들을 위한 음영 팔레트도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친구. 너무나 팩폭 리뷰 해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런 베이스 자체가 엄청 맑지만은 않아요. 근데 또 텁텁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컬러감들이 그대로 올라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섀도우가 라이트톤 거 쓰면은 너무 답답한 게 컬러가 안 올라가, 안 쌓여. 바른 거 같지도 않아 이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니에요. 각각의 컬러가 가볍게 훌렁훌렁한 느낌이 아니라 얘네 그대로 싹 하고 올라갑니다. 요 컬러 감들끼리 쌓을 때도 잘 쌓여 올라가요. 그러니까 고명도라기보다는 중명도에 가까운 그런 아이들로 배치가 됐고요. 항상 음영 팔레트라고 하면 저는 좀 짜증났던 게 무펄만 쭈르르륵 있는 거 저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근데 얘는 무펄부터 시작해서 글리터도 있고요. 애교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이라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포인트 컬러까지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데일리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음영 팔레트여가지고 친구들께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얘는 개인적으로 저는 뽀용뽀용한 느낌이 좋아요 하면 저는 비추고요. 나는 조금 데일리스럽게 차분하면서 약간 피부톤이 어두운 여쿨라 봄웜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데일리로 쓰시기에는 진짜 강추입니다. 진짜 글리터도 너무 예쁘고 저는 이렇게 무펄 섀도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뻐. 그리고 혜린쌤께서는 여기 가운데 컬러를 블러셔로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발색감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다들 요 아이들은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템은 삐아의 글로우 틴트인데요. 이렇게 5가지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 중에 가장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이 데일리 보틀을 보여드릴 건데, 이 제형감이요 친구들 엄청 촉촉하게 발리는데 이 광택감이 입술에 올렸을 때 더욱더 예쁘게 올라오고요. 계속해서 덧발라도 이게 딥해지거나 다크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바른 이 느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틴트입니다. 이런 촉촉 틴트들 바른 다음에 진짜 어두워지면은 저 같은 라이트톤 분들은 울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위험성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쌓아주셔도 색이 얹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도톰해지는 느낌만 쌓이는 것 같은? 그래서 진짜 좋은 게 우리 입술 메이크업 하다 보면은 조금 어두워질 때 있잖아요. 딥해질 때. 그럴 때 이런 데일리 보틀로 경계선 한번 사용해 주시면은 좀 더 라이트한 느낌으로 화사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발리는 느낌도 진짜 매끈하면서 밀착력 있게 올라가거든요. 생각보다 지속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정말 오래도록 지속이 된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 나갔을 때 밥 먹고 또 막 이 닦고 수정 화장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렵지 않게 진짜 쉽게 계속해서 올려줄 수 있는 틴트여가지고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컬러감들 자체가 조금 MLBB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미지근한 느낌들이 살짝씩 있거든요. 특히 이 14, 15, 16 컬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저와 같이 포인트 립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신 다음에 그 위에 포인트 컬러를 올려서 연출해 주시는 거를 더욱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웜톤으로 꿀조합을 만들어서도 사용을 해봤고요. 또 쿨톤 컬러, 여쿨 분들을 위한 컬러로도 연출해 봤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꿀조합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요 중에서 베이스 컬러 하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른 갖고 있는 포인트 컬러와 이렇게 매치를 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립 바른 거 보이죠? 처음에 올렸을 때 그 느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컬러감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립라인 쪽이 조금 더 뉴트럴하게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더 발라줘도 이러한 느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줘가지고
저 진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입술 조그만데 오버립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테두리가 조금 반짝반짝거리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기니까 다른 틴트를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요즘 핫한 신상템 팩폭 리뷰를 함께 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 말고도 또 궁금한 템들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훈이 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